해리포터의 TV 시리즈 제작이 발표되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정식 출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도 너무나 많이 남은 상황인데요. 저처럼 해리포터 시리즈를 재밌게 본 여러분들에게 TV 시리즈 공개를 기다리는 동안 조금이라도 심심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해리포터 시리즈와 같은 판타지 장르라거나 해리포터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또 다른 작품 같은 제가 재밌게 본 작품 중 몇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작품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 최신 소식을 포함해 휴일에 팝콘 먹으면서 볼만한 내 맘대로 추천작, 그리고 해당 작품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작품은 대한민국 겜돌이 겜순이라면 절대 참을 수 없는 작품, 애니메이션 아케인입니다. 아케인은 통상 롤이라고 부르는 유명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스토리를 원작으로 제작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데요. 라이엇 게임즈를 통해 제작된 최초의 애니메이션이자 2021년 11월 첫 번째 시즌을 공개하기까지 6년이라는 긴 제작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과연 게임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재미있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해당 게임을 전혀 모르는 깨말못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아케인은 판타지 장르 중에서도 아케인 펑크라고 불리는 기계공학과 마법이 합쳐진 특이한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중세풍 판타지 세계관과는 차이점이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관은 룬테라라는 가상의 세계를 무대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케인에서는 필트오버와 자운이라는 서로 맞닿아 있는 두 도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케인의 주인공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대립구도로 묘사되는 캐릭터 바이와 징크스인데요. 이들의 출신지가 바로 자운입니다. 필트오버와 자운은 상반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필트오버는 기계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도시로 상업과 예술, 다양한 분야에 있어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라고 표현되는데요. 세계관에서 가장 큰 두 대륙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무역 도시로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도 하죠.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절벽 꼭대기에 위치한 필트오버 그 아래 깊은 골짜기에는 지하도시 자운이 위치합니다. 공업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폐수와 매연으로 인해 칙칙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특징인 도시죠. 게다가 해적의 잦은 침략과 도시 전체에 가득한 독성 물질 때문에 위험하고 불황자들로 가득 찬 우범지대로 여겨집니다. 자운 출신의 바이와 징크스의 어린 시절, 그리고 게임 속 시점에서 두 사람이 대립구도를 걷게 된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아케인은 주된 스토리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게임에서 플레이했던 캐릭터의 배경 스토리를 알 수 있다는 점이 아케인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리와 연출, 연기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인 만큼 게임 원작이라는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작품 자체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케인은 더빙판도 훌륭하지만 원어인 영어판으로 감상한다면 더욱 재밌게 볼 수 있는데요. 아케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몇몇 캐릭터는 교육 수준이나 출신을 떠올리게 하는 특이한 억양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케인과 해리포터 시리즈의 관계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아케인의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케이틀린의 성우로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초챙을 연기한 배우 케이티 렁이 활약했다는 것입니다. 케이틀린은 필트오버 출신인데요. 상류층이라는 것을 상징하듯이 영국식 억양을 사용하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아케인의 두 번째 시즌은 2024년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시즌의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다음 시즌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패딩턴 시리즈입니다. 패딩턴은 1958년 영국의 작가 마이클 본드의 소설을 통해 탄생한 작품인데요.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을 대표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영화 패딩턴 시리즈는 2014년 폴킹 감독을 통해 실사화가 이뤄지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패딩턴 시리즈는 지금까지 실사화가 진행된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인공인 아기 곰의 이름 패딩턴은 실제 영국에 있는 기차역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머나먼 페루에 살던 아기 곰은 폭풍으로 인해 보금자리와 가족을 잃고 자신을 보살펴줄 새로운 가족을 찾아 여행을 떠나 영국 런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브라운 가족을 통해 아기 곰은 새로운
이름을 얻는데요. 아기곰과 브라운 가족이 처음으로 만난 장소 패딩턴이라는 이름이죠.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곰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곰이 주인공이라는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공 패딩턴은 누구보다 인간미 넘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패딩턴이 브라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영국 런던에 적응하기 위해 겪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작품의 주된 내용인데요. 화려한 액션씬이 있거나 심도 있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화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잡한 생각 없이 편안한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패딩턴 시리즈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정말 많이 출연하는데요. 우리의 영원한 덤블도어 마이클 갬본이 엄브리지 역을 맡았던 이멜다 스턴튼과 함께 패딩턴의 가족 패스투조 삼촌과 루시 숙모의 성우를 맡았고, 몰리 위즐리 역을 맡았던 줄리 월터스는 브라운 가족의 먼 친척 버드 할머니로 출연합니다. 골동품 상점의 주인 그루버시 역으로는 짐 브로드벤트가 출연하는데요.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속의 슬로그온 교수로 익숙한 얼굴이죠. 게다가 두 번째 작품 패딩턴 2에서는 패딩턴과 함께 마멀레이드 샌드위치를 요리하는 매드아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볼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패딩턴 시리즈는 영국 런던의 주요 명소를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캐리어를 싸서 떠나고 싶을 만큼 여행 욕구를 엄청나게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 패딩턴 인 페루가 2024년 11월 개봉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웬즈데이입니다. 팀버튼 감독식으로 풀어낸 해리포터라는 별명이 붙은 작품인데요. 웬즈데이는 1930년대 미국의 신문 만화에서 출발한 아담스 패밀리를 원작으로 제작된 스핀오프 작품입니다. 아담스 패밀리는 1964년 드라마로 제작된 것을 시작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차례 리부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담스 패밀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가 MBC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직접 경험한 세대라면 기억하시겠죠.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웬즈데이는 아담스 패밀리의 구성원 중 한 명인 웬즈데이 아담스를 주인공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아담스 패밀리가 해리포터 시리즈와 비슷한 점은 전혀 없었지만 이번 웬즈데이가 해리포터 시리즈 같다 라고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작중 등장하는 학교 네버모어 아카데미가 작품의 배경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의 세계관에는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별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별종을 위한 특수학교의 이름이 바로 네버모어 아카데미입니다. 주인공 웬즈데이 아담스는 그리 일반적이지는 않은 10대 소녀인데요.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남들에게 독서를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지품은 검은색 계열이어야만 한다거나 취미로 고문과 해부를 즐기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웬즈데이는 기존의 일반 학교에서 자신의 남동생 퍽슬리를 괴롭힌 학생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던 수영장을 찾아가 피라냐를 풀어버리는데요. 이 사건으로 부모님의 모교인 네버모어 아카데미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웬즈데이가 풀어가는 과정을 작품에 담고 있는데요. 작품 전반에 걸쳐 추리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나 특이한 학생들이 다니는 기숙학교가 배경이라는 점에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물론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고어하기 때문에 잔인하거나 기괴한 묘사를 꺼리는 분들이라면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괴짜스러운 스토리와 캐릭터, 그리고 현 시대 최고의 괴짜 감독이라고 불리는 팀버튼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는 점에서 매력이 넘치는 작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웬즈데이의 두 번째 시즌이 2024년 공개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전 시즌을 정주행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 소개할 작품은 정통 판타지입니다. 왕자의 게임의 프리퀄 작품 하우스 오브 드래곤인데요. 이전 작품인 왕자의 게임이 조지 마틴 작가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면 이번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외전으로 만들어진 불과 피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본편 시점에서 200년 정도 과거를 다루고 있는데요. 왕자의 게임에 등장한 용엄마 데너리스 타르가리엔의
조상이자 과거 타르가리엔 왕조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왕좌의 게임 TV 시리즈가 시즌 후반부에서 스토리적인 부분에 있어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상태에서 출발했는데요. 게다가 원작 소설에서 백인으로 묘사되던 벨라리온 가문 사람들을 전원 흑인 배우로 캐스팅하면서 원작 팬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과 우려 속에서 시작된 첫 번째 시즌은 의외로 엄청난 호평을 받았는데요.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더불어 스토리적인 완성도가 훌륭했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 각색된 내용은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각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 시즌이었던 만큼 초반 에피소드에서 등장인물과 주변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캐릭터와 복잡한 관계로 다소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관계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대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듯한 긴장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는 드래곤일 텐데요. 왕좌의 게임 전 시즌을 통틀어 3마리밖에 등장하지 않았던 드래곤이 이번 작품에서는 총 17마리가 등장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작에 비해 그래픽 기술과 연출도 발전한 만큼 각각의 드래곤이 가진 특징과 개성이 잘 표현된 것도 장점일 것 같습니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스토리에서 핵심이 되는 사건은 용들의 춤이라고 불리는데요. 타르가리엔 가문이 소유한 드래곤, 그리고 드래곤을 소유한 이들이 왕위를 놓고 치른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양측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던 드래곤을 모두 잃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전쟁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 영상화시키는지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왕좌의 게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어른들의 판타지라 불릴 만큼 극도로 잔혹한 묘사와 성적인 묘사 역시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진입장벽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보자고요. 본격적으로 드래곤의 전쟁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2는 2024년 6월에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작과 더불어 2024년은 풍성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10월, 11월 연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전 작품을 정주행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